얼른 일어나봐요. 벌써 아침이 밝았어요. 파리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상쾌한 아침 공기. 사실 어젯밤에 이곳을 산책했을 땐 너무 컴컴해서 파리에 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는데 이제야 좀 여행 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될지 기대되는걸요? 어젯밤에 보았던 에펠탑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분명 같은 장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다니 빨리 구경하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얼른 옷 입고 준비해요. 아침은 과일을 곁들인 크루아상을 먹을 거예요. 쫄깃하고 고소한 게 프랑스 명물은 사실 에펠탑이 아니라 크루아상 아닐까요? 야, 날씨도 진짜 좋네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만 보내다가 이렇게 여행 오니까 막 들뜨지 않아요?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에 앉아 있어도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라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색다르네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지겨운 일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억지로 세수를 하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고 온종일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잖아요. 그럼 대충 씻고 누워서 핸드폰만 하다 보면 벌써 자정이고요. 아휴, 벌써부터 한국 돌아갈 생각하면 한숨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재밌는 걸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내 하루는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결국 질려버린다니까요. 뭐 사실 여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겠지만요. 그래도 색다른 곳에 있다는 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일 때는 온종일 수업에 과제에 그러느라 바빴고 그 다음에는 알바에 회사에 집에서도 이것저것 할 일이 넘쳐났죠. 빨래는 왜 그렇게 생기는지 청소할 때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요리를 해먹기라도 하면 설거지하는 게 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정작 재밌는 일은 별로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고 아마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일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의 하루가 매일 뻔하고 지루하게 흘러가는지 말이에요. 그건 아마 너무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일도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결국 지루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멋진 다리를 매일 100번씩 왔다 갔다 왕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야 멋있고 운치 있다고 생각하지 금방 지겨워질걸요? 저는 요즘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는 편인데요. 분명 처음에는 환장하고 먹었던 메뉴들이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 있죠? 덕분에 매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에요. 정말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새로운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상이 뻔하게 반복되니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마 새로운 노래를 듣거나 색다른 영상을 보는 거겠죠? 무료함을 달래보려고 웃기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봐도 책이나 웹툰이나 온갖 즐길거리들을 탐독해도 진짜 지루해서 미쳐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권태롭고 그냥 내가 있는 이 건물 자체를 뛰쳐나가면 뭔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리 여행을 온 거니까요. 저는 한때 여행을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행 가는 것도 다 돈이고 시간이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만 하고서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간 언젠가 미쳐버리고 말걸요? 적당히 비생산적인 일들도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연료 대비 생산적인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건강? 건강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매일 건강을 위해서 반복되는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가끔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도 해주는 거죠. 그 정도의 소소한 일탈은 내 몸도 어느 정도 허용해줄걸요? 아무튼 나는 여행지까지 왔으니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겠어요. 당신도 먹어봐요. 맨 위에 있는 건 망고, 그 아래 있는 건 블루베리, 그리고 상큼한 딸기 맛이에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닐 거예요. 온종일 햇살 아래서 산책을 하고 낯선 곳을 구경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몸을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생산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이지 지겹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여행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지만 꼭 돈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걸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소와 다른 레시피로 색다른 요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집 밖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마치 이국의 여행지에 온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왜 이곳 파리에서는 멋진 성당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한국 땅에서 안 그러나 몰라요? 자기네 나라니까 그냥 흔하다고 여기고 지나가는 건가? 여행이란 게 꼭 집 밖에서 멀리 나와야지만 여행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여행을, 어쩌면 일탈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우리처럼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색다른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건 즐거움일 수도 있고 휴식일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유행이 쉼없이 바뀌어가며 어떻게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알아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거든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늘 발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미지의 것들을 탐험하길 원하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일상 속에서 시들어버린 식물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낯선 감각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겠죠?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새로 느껴봤던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할 거예요. 그건 어떤 종류의 영감이나 아이디어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자극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뻔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늘 하던 것, 늘 즐기던 것은 잠시 내려놓고 어디든 좋으니 낯선 곳을 방문해보고 안 하던 짓을 해보는 거죠. 정말 시간이 없다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낯선 시야를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빠르고 간단하고 익숙하고 편리한 것, 그것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는 건 그게 편해서일 거예요. 출퇴근길이 매일 같은 것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음식을 대충 해 먹거나 사 먹기만 하는 것도 그게 편해서. 남는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뭔가를 시청하거나 시시껄렁한 유머 컨텐츠를 보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살고 있고, 이 아이는 늘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해요. 구경하는 거 말고요, 직접이요. 누가 요리하는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썰고 버무리고 주물럭거리면서 요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누가 그림을 그리고 대단한 예술품을 만드는 걸 보는 것보다 어설프고 못하더라도 스스로 그려보는 걸 좋아하고요. 남들이 여행하는 걸 핸드폰으로 구경하는 것보다는 옆 동네라도 제 발로 걸어서 움직이고 싶어 해요. 파리가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곳에는 우리의 일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파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반복한 사람들은 이곳이 그다지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기가 고향이고 익숙한 곳이고 벗어나고 싶은 일상일지도 몰라요. 우린 사실 한국 땅을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거든 이걸 꼭 기억해요. 조금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새로운 걸 해보자고. 원래 낯선 건 불안과 귀찮은 마음을 동반해요.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료하고 공허하기까지 한 지루함을 날려버리려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해요. 조금은 불안하고 또 조금은 낯설어져야 해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쓸데없을 줄 알았지만 꽤 유쾌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것들을 함께 즐길 수도 있을 테고요. 당신이 평소 즐겨보지 않았던 장르의 영화를 본다던가 늘 듣기만 했던 노래를 직접 불러본다던가 집 근처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탐험해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어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올 수 없을 때에도 언제나 일상 속에서 작은 일탈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답답하게 돌아가게 됐는지 우리는 하루에 9시간 이상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데 시간을 쏟아부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전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일과 공부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전부 미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일주일에 5일 이상 온종일 반복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어쨌든 견뎌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외의 시간 동안 우리는 좀 더 무료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생산적인 일만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겨도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온종일 해야 하는 일만 하다가는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말 테니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보다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가끔은 비생산적인 일들이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해요. 특히나 당신이 창조적이거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더 그렇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녹즙기계 아시죠? 녹즙기계가 아무리 훌륭해봤자 당근이든 케일이든 뭔가를 집어넣지 않으면 즙도 나올 수 없다고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풋이 매일 똑같은 재료였으니 결과도 뻔하고 지루할 수밖에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지겹지 않아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볼 의욕도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 녹즙기에 색다른 재료들을 넣어보는 건 어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자극들을 체험해볼 수 있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여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말이에요. 분명 지루하기만 했던 날들이 아주 특별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저한테도 알려주는 거 잊지 말고요.